별의 그 종류를 좀 할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계산하는 내용을 좀 했고, 별의 종류에 보면은 그 181페이지 이제 HR도로 써있죠, HR도. 아까 내가 HR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좀 했는데, 아까 이제 광도 계급 이야기하면서 HR도를 이제 설명을 좀 했잖아, 얘들아. 요게 보면은, 자, HR도에서 보면은 이게 가로 부분이 지금 이게 표면 온도로 돼 있을 수도 있고, O, B, A, F, G, K, M 해가지고 분광형으로 돼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지. 또, 세로는 절대 등급으로 이렇게 0, 플러스 5, 플러스 1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뭐 한 배면은 이게 10의 제곱배, 이게 10의 4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 알겠어? 그럼 어쨌든 광도로 나오든 절대 등급으로 나오든 어쨌든 이걸 HR도라고 해. 자, HR도에서 이제 별의 일생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설명하겠지만 이 그림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용어를 나중에 배우면 요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이걸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그래. 나중에 이제 배우면은 주계열성. 자, 그 다음에 요 위쪽에 있는 거, 이게, 초거성.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게, 거성.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백색외성. 자, 이렇게 표현해갖고 동그라미 살짝 쳐놓으세요. 그림에. 그림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182페이지에 보면은 그림에 있지. 주계열성, 초거성, 거성, 백색외성 이렇게 있잖아. 자, 183페이지로 이제 바로 가는데 182페이지는 나중에 설명해주고 183페이지를 잠깐 봐봐. 자, 별의 진화. 자, 여기부터 지금부터 별의 일생을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왜 그런 줄 알고 여기서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여러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꼭 나오는 부분이거든. 너희 앞에 지금 계산한 부분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내지 두 개, 그 요 단어로 지금 세 개가 나오는 거야. 20문제에서 세 개는 굉장히 큰 거거든. 자, 별의 진화. 자, 원시별이란 말이 나와. 원시별. 자, 별은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성운, 별성자, 구름자, 별이 이렇게 그 구름처럼 이렇게 떠다니는 아직 별이 되기 전이야. 성운에서 탄생하는데 거대한 성운이 자 회전하면서 꾹꾹 눌러져. 다시 뭐라고? 회전하면서 꾹꾹 눌러진다고. 자, 한 거대한 성운이 회전하면서 수축하면서 밀도가 꾹꾹 눌러주니까 밀도가 커지겠지. 꾹꾹 눌러지면서 밀도가 커지면서 뭐가 생기냐면 온도가 올라간다고. 알겠어요? 이걸 우리가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그래. 다시 뭐라고? 중력 수축 에너지. 알겠어요? 자,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꾹꾹 눌러지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 그림을 일단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봐라. 여기 지금 보면은, 자, 고개 들고 여기를 보세요. 이 183페이지에 있는 옆에 그림 보이지? 예, 그림에 보면은 100M. M은 질량이에요. 여기서는 질량이야. 여기 보면은 요렇게 동그라미 돼 있는 게 있죠. 요렇게 하고 요렇게 동그라미. 이게 뭘 말하는 거야? 태양을 이야기하는 거야. 태양. 태양의 질량이 100배. 태양의 질량이 10배. 3배, 1배, 0.5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이 큰 놈들은 자, 여기가 지금 원시별 애들이야. 원시별 애들이 꾹꾹 눌러지는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우리 일생의 90%를 차지하는 주계열성으로 가게 돼. 알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 주류가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 주계열성이 우리 일생의 거의 90%를 차지하는 부분이야. 태양이 지금 주계열성이야, 지금. 알겠어요? 그래서 원시별에서 질량이 큰 놈은 보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고 있죠, 수평.
자, 수평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거의. 수평으로 움직인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요 옆에가 지금 뭐니? 광도. 광도가 크게 변화 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질량이 작은 놈들 봐봐. 질량이 작은 놈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질량이 작은 놈들은. 맞지?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맞지? 그래서 내가 밑줄을 그어놨거든. 별의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성운에서 일단 탄생하는데 그 밑에 보면은 성운의 중심부에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커지고 원시별이 된다. 이렇게 써있지? 그리고 쭉 내려와서 그 보면 동그라미 3번 끝에 보면은 질량이 큰 원시별 빨간 거로 밑줄을 긋고 찾았니? 질량이 큰 원시별 쭉 가서 대체로 HR도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인다. 빨간 걸로. 질량이 큰 놈들은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고 질량이 작은 원시별은 뭐라고?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일단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원시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자, 여기 보면은 그 그림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 보이지? 원시별이 중력 수축하여 내부 온도가 올라가는데 표면 온도가 얼마? 1000만 K. 자, 1000만 K 동그라미 쳐. 1000만 K가 넘어가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 지금 태양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핵융합 반응이라고 이야기하자면 너희 수소 폭탄 들어봤나? 너희 핵폭탄이야, 핵폭탄. 수소 핵폭탄이야, 이게. 지금 태양에서는 수소 핵폭탄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밝은 에너지가 지금 빛이 발생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언제가 됐을 때? 1000만 K가 넘어갈 때. 그 전까지는 뭐가 일어난다고?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꾹꾹 눌러지는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1000만 K가 되면 어디로 간다? 주계열성으로 간다. 주계열성. 질량이 큰 놈은 어떻게? 수평 방향으로. 질량이 작은 놈은 수직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간다는 말은 광도의 변화가 적다.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광도의 변화가 크다. 알겠어? 자, 이제 주계열성으로 왔습니다. 주계열성. 자, 주계열 단계가 우리 일생에서 거의 90%가 주계열성에서 보냅니다. 알겠어? 뭐 이렇게 말하지만 뭐 정확하게는 우리도 모르죠. 이게 뭐 한 몇백만 년 막 지나는데 물어보자. 너희 우주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지구의 나이는 얼마 정도 되네? 지구의 나이. 대충 뭐 지구학 학교에서 공부했으면 대충은 들어봤을 텐데 45, 6억 년 정도 돼. 46억 년이라 말하는 데도 있고 45억 년이라 말하는 데 있는데 우주의 나이는 135억 년이야. 근데 우리가 뭐 100년도 못 사는데 뭐 그치? 근데 그것도 뭐 추정치가 그런 거고 정확하게는 몰라.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기억하는데 주계열 단계가 되면은 안에서 아까 이제 주계열 단계가 되면은 뭐가 일어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수소 핵융합 반응. 일생에 90%를 머무른 거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이 책에서는 순서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정확하게 잘 봐. 몇 페이지를 내가 볼 거냐면은 187페이지 봐봐. 187페이지. 지금 주계열성으로 왔는데 질량이 큰 놈은 수평 방향, 질량이 작은 놈은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고 지금 주계열성으로 왔어. 1000만 K가 넘어가면 뭐가 일어난다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수소 핵융합 반응은 두 가지가 있어요. PP 반응과 CNO 반응이 있다. 뭐라고? PP 반응과 CNO 반응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188페이지 보면은 양성자와 양성자 반응을 다음 페이지 봐봐. 188페이지. 양성자와 양성자 반응을 우리가 PP 반응이라고 그래. 알겠어요?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을 CNO 반응이라고 내가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야. 누가 더 센 거냐면 CNO 반응이 더 센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그림에 보면 지금 우리가 1000만 K가 넘어가서 이제 주 계열성으로 왔어. 주 계열성으로 왔는데 주 계열성에서는 자, 뭐가 일어나냐면 PP 반응과 CNO 반응이 일어나. 여기 봐봐. PP 반응과 CNO 반응 그림 보기 되게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이거 보면 잘 모르겠고 CNO 반응 봐봐. 여기에 C하고 N하고 O가 있어. 이게 촉매 역할을 한다고. 촉매란 건 반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 화학 선택하는 사람들. 그러면 촉매란 건 화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더 세단 말이야. 도와주는 놈이 있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PP 반응과 CNO 반응이 있는데 수소 핵융합 반응에는 PP 반응보다는 CNO 반응이 더 센 거다. 그러면 CNO 반응이 더 센 거니까 질량이 크고 에너지가 세고 아까 질량이 큰 놈들은 위에 있었잖아. 이렇게. 질량이 작은 놈은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잖아. 질량이 큰 놈이 이제 지금부터 기억해. 나중에 주계열성 다 배운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질량이 센 놈이 반지름도 세고 표면 온도도 높고 에너지도 세다.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주로 질량이 큰 놈들은 CNO 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얘는 PP 반응이 많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은 그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이거든요. 그 밑에 188페이지 그림 보입니까? 요게 PP 반응과 CNO 반응의 순환 반응이라고 그림이 돼 있는 건데 PP 반응은 요렇게 일어나는 게 PP 반응이고 CNO 반응은 요렇게 일어나는 게 CNO 반응이야. 되겠냐? 거기 만나는 점이 언제냐면은 1800만 K에서 만난다고. 1800만 K에서 만나는데 1800만 K가 되기 전에는 PP 반응이 더 우세해. 오케이? 1800만 K가 넘어가면 CNO 반응이 더 우세하다고. 온도가 더 높을수록 CNO 반응이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그런데 태양은 지금 온도가 1500만 K밖에 안 돼. 1500만 K는 여기 있거든. 1800만 K가 안 되니까. 그래서 태양은 PP 반응이 우세해. 알겠습니까? 무슨 반응이 우세하다고? PP 반응이 우세하다고. 자,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위로 올라가서 앞으로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 야, 수소핵 융합 반응이란 게 뭐냐? 앞에 페이지로 바로 가봐. 187페이지. 수소핵 융합 반응이란 게 뭐냐면 거창하게 지구학에서는 뭐 이 반응을 가지고 뭐 화학식을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여기 봐. 뭐 엄청나게 뭐 많은 걸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뭐 수능만 잘하면 되는 거지 뭐. 자, 이게 수소가 몇 개 있냐 지금? 4개가 있지. 요거 지금 헬륨이 하나 있지. 그래서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는 이 과정이야 이게. 둘 다. TP만하고 CNO만 다. 둘 다. 알겠어요? 아까 그림으로는 구분할 수 있었지. CNO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는 게 수소 핵융합반이야. 수소 핵폭탄이야. 쉽게 말해서. 알겠냐? 엄청난 에너지를 낸단 말이야. 알겠지? 뭐 모르겠어. 저기 이건 이제 정체적인 부분하고는 상관없는데 원자 핵융합 반응을 반대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지금 반대하면은 그거 갖고는 우리 지금 전기를 만들기가 힘들어. 물론 핵 폐기물을 잘 그거 해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에너지를 만든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 봐봐. 아인슈타인 들어봤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이제 주장할 때 여기 보면 이게 아인슈타인이 만든 공식이거든. mc 스퀘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E = mc 제곱. 질량 결손이 에너지를 조그만 질량 결손이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한다고.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알겠어요? 그래서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뀐다. 너희는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지금 원시별에서 1000만 K가 넘어가면 주계열성으로 오는데 1000만 K가 넘어가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PP 반응과 CNO 반응이 있다. 근데 PP 반응하고 CNO 반응에서 질량이 크고 에너지 센 놈들은 주로 CNO 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질량이 작은 놈들은 PP 반응이 많이 일어난다. 알겠어? 그게 경계가 되는 게 1500만 K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
너희는. 알겠어? 지금 어디로 왔냐면은 주계열성으로 왔어. 주계열성. 그러니까 지금 주계열성에 온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자, 주계열성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주계열성은 어떤 상태냐면 정력학 평형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자, 여기 봐라. 내가 너희한테 설명을 할 테니까. 아까 원시별에서 회전하면서 꾹꾹 눌러진다고 그랬지. 그럼 이게 무슨 에너지라고 했어, 내가? 중력 수축 에너지. 그게 너희 186페이지에 있는 원시별의 에너지원이라고 써 있는데 그 그림 보이니? 너희 중학교 3학년 때 뭘 배우냐면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거 배우잖아. 그치? 위치 에너지는 위에서 뚝 떨어지는 거지. 중학교 때는 9.8 mH라고 배울 거고 고등학교 때는 mgH라고 배운단 말이야. 어쨌든 위에서 밑으로 뚝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가 바뀌는 거잖아. 지금 이 그림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가 줄어들면서 위치가 줄어든단 말이야. 그게 에너지로 바뀌는.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야.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원시별은 중력 수축 에너지. 지금 1000만 K가 넘어가면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이면 밖으로 터뜨릴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에너지가 밖으로 팽창하는 에너지를 기체 팽창 에너지라고 그래. 그러면 누르는 힘과 밖으로 튀어나가는 힘이 딱 중간을 이루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게 정력학 평형이라고 그래. 어려운 용어 아니야. 그냥 누르는 힘과 나가려는 힘이 딱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정력학 평형. 알겠어? 그게 189페이지 있다. 자, 189페이지 보면은 이거야, 이거. 평형 상태, 정력학 평형이라고. 자, 중력 수축 에너지가 이렇게 작용하면은 줄어들 거고. 자, 두 번째, 기체 압력에 의해서 기체 팽창 에너지가 이렇게 커지면 커질 거고. 근데 그게 중간에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지금 우리 어디까지 왔냐면은 주계열성까지 온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자, 주계열성이 지금 있는 상태고 평생에 뭐 거의 90%를 주계열성에서 보내게 되는데, 자, 어디를 보냐면은 183페이지로 가볼래? 머리에 전체적으로 별의 일생을 기억하면 되니까. 자, 183페이지에 보면은 주계열 단계라고 보이지, 주계열 단계. 주계열 단계에 보면은, 자, 이제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잘 봐. 원시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에 이르면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아까 설명했지? 수소 핵융합 반응에 뭐가 있었어? PP 반응과 CNO 반응이 있다고 했다. 누가 더 센 거라고? CNO 반응이 더 센 거라고. 질량, 반지름, 표면 온도 이런 애들이 더 큰 애들이 주로 글로 간다고. 자, 그런데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밑에서 기체 팽창 에너지 꾹꾹 누르는 아까 중력 수축 에너지가 평형을 이루는 걸 우리가 용어를 뭐라고 그랬어? 정력학 평형. 됐죠? 오케이. 자, 그 밑에 별의 일생 중에서 90%를 안정적으로 머무르는데 질량이 큰 별은 빨리 움직이고 에너지를 빨리 쓰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요. 알겠습니까? 다만 질량이 작은 놈들은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수명이 길다. 자, 요것만 기억해 주면 되거든. 자, 그래서 다시 그 앞에 페이지로 가보세요. 옆에, 그러니까 182페이지. 거기 잠깐 본다. 여기 봐라. 이제 정리를 좀 할 테니까. 우리는 지금 주계열성까지 온 거야, 아직. 주계열성이 요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딱 있는 게 주계열성이거든. 그러니까 아까도 봤다시피 원시별에서 이렇게 움직인 질량이 큰 놈, 질량이 작은 놈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내가 이야기했었잖아. 이렇게 대각선을 이루고 있는 게 주계열성이야. 아까 주계열성이 광도 계급이 얼마였지? 5였어, 5. 1
초고성, 2, 3, 4 거성, 5 주계열성, 12 백색외성. 자,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데 여기 봐봐. 요쪽이 오른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애들이 질량, 반지름, 표면 온도가 다 큰 거야. 광도도 크고. 봐봐. 광도가 여기 크잖아. 여기가. 여기 있는 애들은 질량, 광도, 반지름, 표면 온도가 다 작은 애들이야. 알겠어? 다만 질량이 큰 놈이 아까 에너지를 빨리 쓴다고 그랬지. 그럼 수명은 짧아. 얘는 수명이 길어. 그 차이만 있는 거야. 요걸 갖고 장난치는 문제가 나오거든. 주 계열성에서 위쪽에 있는 건 다 큰데 수명만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우리는 시험을 잘 풀어야 되니까. 자, 주 계열성까지 갔습니다, 이제. 지금 수소핵융합 반응까지 배웠습니다. 자, 주 계열성에서 이제 여기가 주 계열성이거든요. 질량이 큰 놈들이 여기 있고 질량이 작은 놈들이 여기 있는데 별의 일성의 90%라고 들었잖아. 그럼 10%는 거기 못 있다는 소리지. 오케이? 어떻게 보면 젊은 별일 때가 주 계열성이야. 그러면은 이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는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뀐다고 아까 이야기했었지. 수소가 무한정이 있을까? 아니잖아. 다 쓰고 나면 다 뭘로 바뀌니? 헬륨으로 바뀐다고. 맞지? 수소가 없어지잖아, 이제.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 수소핵융합 반응에서 밖으로 밀어당기는 기체 팽창 에너지. 그 다음에 꾹꾹 누르는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가 어떻게 되겠어? 이게 수소핵융합 반응이 덜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냐? 누르는 힘이 더 많아지겠지. 오케이? 자, 그런 힘이 이제 생깁니다. 수소는 없고 헬륨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인데 누르는 힘이 생겨. 그래서 이제 지금 정력학 평형이 이제 깨진다, 이제. 깨지는 상황이 돼. 그러면서 꾹꾹 누르면서 헬륨 수축이 일어나. 아까도 원시별에서 꾹꾹 누르니까 온도가 올라갔지. 지금도 꾹꾹 누르면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럼 헬륨이 수축되면서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또 일어나. 어디서? 안쪽에서 말고 바깥쪽에서 일어나. 그걸 수소 껍질 연소라고 그래. 수소 껍질 연소. 수소핵융합 반응이지만 구분하기 위해서 수소 껍질 연소라고 그래. 이 그림 기억해야 돼. 헬륨이 수축되면서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밖에 수소 껍질 연소가 생긴다고. 안에서 보통은 수소핵융합 반응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핵에서 생기는 거야, 원래는. 그런데 지금 다 고갈됐어. 고갈됐는데 꾹꾹 눌러지다 보니까 또 에너지가 생긴 거야. 그게 바깥쪽에서 수소 껍질 연소가 생긴다고. 이걸 또 수소핵융합 반응이지만 구분하기 위해서 수소 껍질 연소라고 불러. 이 그림 기억해야 돼. 이게 거성으로 가고 있는 지금 단계야. 우리가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에서 90%를 이렇게 이루는데 거기서 힘이 닿으면 거성으로 가게 되거든. 거성으로 갈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아까 원시별에서 오는 방향하고 똑같이 거꾸로 가. 자, 봐봐. 아까 원시별이 이렇게 왔지. 반대로 거성을 이렇게 가. 질량이 큰 놈은 위쪽으로 가. 질량이 작은 놈은 이쪽에서 이렇게로 가겠지. 질량이 큰 놈은 여기로 갈 거고. 질량이 큰 놈은 위쪽으로 가는 애들을 초거성이라고 해. 질량이 작은 놈이 이렇게 가는 걸 그냥 거성이라고 그래. 자, 거자가 뭐라고? 클 거자라고 그랬지. 별성자 클 거자야. 알겠냐? 그런데 우리가 수소가 고갈돼가지고 이렇게 쭉 눌러지면서 헬륨 수축에 의해서 이렇게 밖에 수소 껍질 연소가 생긴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커져. 그래서 커진다고. 그래서 거성이라고 불러. 헬륨 응축에 의해서 수소 껍질 연소해서 엄청 커진다고. 막 20배, 30배 커진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거성이라고 불러. 거성. 자, 우리가 아까 광도를 이렇게 배웠지. 맞지?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광도가 증가한다고. 표면 온도는 감소해. 쬐끔. 알겠냐?
그러면서 거성은 광도가 커지는 상태. 야, 졸면 안 된다. 이거 지금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오늘 그걸 지금 이 일생을 한꺼번에 잘해야 나중에 자기가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자, 다시 원시별부터 출발할게. 원시별에서 질량이 큰 놈 꾹꾹 눌러지고 질량이 작은 놈 꾹꾹 눌러지는데 1000만 K가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 주기혈성으로 가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질량이 큰 놈은 주로 CNO가 많이 일어나고 질량이 작은 놈은 PP가 많이 일어나는데 별의 일성이 90%. 자, 눌러지는 힘과 밖으로 밀어내는 힘, 정력각 평형. 중력 수축 에너지, 기체 팽창 에너지. 자, 그게 깨지면서 고성으로 간다고. 수소가 고갈되니까 수소가 없잖아. 그럼 헬륨이 눌러지면서 헬륨 응축에 의해서 밖에 수소 껍질 연소가 되면서 엄청 커지는 상태가 된다고. 자, 그래서 잘 들어. 왜 거성이라고 부르냐면 거성을 이제 너희는 거성이라고 부르지 말고 적색 거성, 적색 초거성이라고 불러. 왜 그런지 가르쳐 줄게. 자, 에너지는 똑같은데 엄청나게 커져버려. 자, 너희 풍선이 있어. 여기 봐라. 풍선이 빨간 게 있으면 빨간색이지.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거를 크게 불어. 엄청나게 크게 불어. 그럼 풍선의 색깔이 어떻게 되냐? 옅어지지. 그게 표면 온도라고 생각하면 돼. 표면 온도가 낮아져. 다만 광도는 커지는 이유가 반지름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적색 거성이 되는 이유는 적색이 아까 뭐였어?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약한 놈이었잖아. 파장이 길고 맞지? 표면 온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적색 거성이 되는 거야. 커지지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헬륨 응축에 의해서 이렇게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거성으로 가게 돼. 이렇게. 오케이? 그 뒤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거성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성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엄청 커져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제는 수소가, 4개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었는데, 거성에서는 1억 K가 넘어가면은, 1억 도가 넘어가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수소핵 융합 반응이 아니라 헬륨핵 융합 반응이 생겨요, 이제. 알겠어? 그게 189페이지에 있다. 189페이지. 1억 K에만 동그라미 쳐놔봐. 1억 K. 헬륨핵 융합 반응이 1억 K에서 일어난다고. 알겠냐? 그럼 얘가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탄소하고 산소가 생기는 게 헬륨핵 융합 반응이야, 이게. 그러면은 지금 여기 위로 올라갔잖아. 여기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거성이나 초거성이 이게 일어나고, 자, 태양을 먼저 해볼게. 얘들이 이렇게 지금 커져 있는 상태인데 또 이게 이 줄어들라고도 하고 커지려고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그걸 우리가 맵동 변광성이라고 그래. 변한다고 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벅 터져버려. 그걸 우리가 행성상 성운이라고 그래. 터진 걸. 알겠냐? 그래가지고 터져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조그맣게 꾹꾹 눌러지는 이거를 백색 외성이라고 그래. 그게 별의 일생이야. 알겠냐? 오케이. 그래서 너희 그 186페이지 잠깐 볼래?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이렇게 나와 있지.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을 가가지고 주계열성에서 이제 우리가 수소핵 융합 반응이 해가지고 수소가 고갈되면은 헬륨 응축에서 밖으로 커지는 걸 적색 거성. 적색 거성이 유지하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변하면서 벅 터져버린 게 행성상 성운. 그게 꾹꾹 눌러진 게 백색 외성. 알겠냐? 오케이? 이게 태양의 일생이야. 그러면 태양보다 더 큰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밑에 봐봐. 질량이 매우 큰 별, 태양의 2배 이상 되는 애들. 그러면 주계열성까지는 똑같아. 그럼 여기서도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태양은 주로 PP 반응이 많이 일어났지만 이렇게 질량이 큰 놈은 PP, CNO가 있다가 CNO가 나중에 더 많이 일어나게 돼. 그리고 초거성이 거성보다 더 크죠. 실제로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한
몇천 배 이렇게 됩니다.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면서 초신성 폭발이 돼버려요. 밖에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중성자별, 블랙홀 말 들어봤지? 블랙홀. 그치? 꾹꾹 눌러지는 정도가 엄청나게 심하니까 삐까지 흡수해버리는 거. 그걸 블랙홀이라고 그래. 알겠냐? 이런 일생을 거친단 말이야. 알겠냐? 그래서 좀 다르죠? 그 질량이 태양하고 비슷한 별은 거성을 거쳐서 행성성 성운에서 백색이 생겨되는 거고, 질량이 큰 놈은 초고성을 거쳐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알겠냐? 자, 그럼 위치를 한번 볼까? 위치. 아까 내가 너희 책에서 여기 표현해 줬던 데 있지? 거기로 한번 가볼래? 182페이지. 자, 이 그림을 갖고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봐. 여기 봐라. 여기 원시별이 여기 있었어. 자, 질량이 큰 놈은 수평방향으로 움직여.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1000만 K가 넘어가면 요렇게 여기서 주결성으로 가. 질량이 작은 놈이 이렇게 떨어져 주결성으로 가. 이게 주결성. 오케이? 자, 여기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pp하고 CNO 반응이 일어나는데 수소가 고갈돼.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이제 거성으로 가게 되는데 거성으로 갈 때 헬륨 응축에서 밖에가 커져. 그래서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나면서 이쪽 이렇게 거성으로 또 돌아가게 돼. 이 초거성, 이게 거성. 자, 그래서 이게 초거성, 거성이야. 됐니? 여기서 자기들이 이렇게 딱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 놈은 응축하려고 그러고 한 놈은 퍼지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벅 터져버린 게 그게 행성상 성운이야. 그러면서 안에 게 눌러진, 알맹이만 눌러진 게 백색 외성이야, 여기가. 이게 별의 일생이야. 알겠지? 오케이, 위치는 알겠냐? 그러면 봐봐. 이 그림을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도 하거든? 뭐 이거는 3점짜리는 안 나오고 2점짜리로 많이 나오는데, 주계열성, 거성, 초거성 이렇게 봐봐. 주계열성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거고, 상대적으로 있잖아. 여기 봐봐. 표면 온도는 백색 외성이 높지? 표면 온도는 상대적으로 적색 거성이 작지? 왜 표면 온도가 작아진다고 아까 풍선 가지고 내가 설명했잖아. 이 똑같은 놈이 있는데 커져버리니까 옅어지지. 그걸 표면 온도로 생각하라고. 알겠어? 표면 온도는 얘가 더 높아. 얘는 표면 온도가 다 있고. 요 다 있는데 같은 걸 비교하면은 질량이 큰 놈이 표면 온도가 크겠지. 질량이 작은 놈이 표면 온도 작을 거고. 그리고 밀도를 물어보자. 밀도. 아까 꾹꾹 눌러준 놈이 누구야? 요거잖아, 요거. 맞지? 터져갖고 눌러진 거니까 얘가 밀도가 가장 큰 놈이야. 요 정도 기억해주면 돼. 알겠어? 자, 그리고 시험 문제 그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86페이지인데 186페이지 잠깐 봐봐. 그리고 문제에 조금 한번 접근을 해볼게. 봤니? 186페이지 그림. 숙제는 다음 시간부터 나갈게. 왜냐면 오늘 이제 배운 거 가지고 숙제 나갈 게 별로 없어. 다음 시간 다 배우면은 복습에 숙제가 나가고, 그리고 그 수요일 날 11시에 오늘 배운 거 가지고 내가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테스트 할 수 있는 걸 줄 테니까 톡으로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태블릿이나 이런 노트북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그걸 보고 해서 답을 내한테 체크해서 보내면 된다. 알겠지? 자, 요 그림 별표 치세요. 요 그림. 요 그림 찾아서 이게 186페이지 별표 치는데, 자, 여기가 지금 주계열성이잖아. 얘들아, 주계열성의 그림을 봐봐. 수소 핵 연소. 이게 수소 핵 융합 반응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꾹꾹 눌러지는 정력형 평형일 때가 주계열성이야.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봐봐. 지금 태양이 고성으로 가고 있는 상태야. 그럼 헬륨 핵이 수축되면서 밖에 수소 껍질 연소가 생기기 시작. 가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리고 여기에 완전히 거성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요거하고 요게 차이가 뭐야? 여기는 수소 껍질 연소로 써 있지. 여기도 수소 껍질 연소가 생겨. 안에서 뭐가 생기고 있냐 지금? 헬륨핵 연소가 생기는 거지.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1호K가 넘어갔다는 소리야. 됐지? 그 뭐 이거는 지금 위쪽 얘는 지금 더 큰 거잖아. 자, 하나만 더 할게. 태양하고 비슷한 애들은 헬륨핵 융합 반응에서 끝나. 그런데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크고 에너지가 많은 애들은 거기서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에서 끝나는 게 또 탄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또 무슨 핵 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서 나중에 철까지 계속하게 되는 그런 반응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 보면은 헬륨 껍질 연소가 있다는 건 탄소핵이 수축됐다고 써있지. 그럼 탄소핵 융합 반응이 좀 있으면 일어날 거야. 이건 질량이 큰 놈이야. 그러니까 이 그림을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알겠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 190페이지 보자. 190페이지. 오늘 내가 말하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거든. 집에 가서 한번 더 들어보거나 빨리 돌려보거나 내가 너희 그 톡방 만들고 나서 이 촬영한 거 유튜브곡을 다 줄게. 알겠지? 그리고 이거 돌리면 안 된다. 다른 사람한테. 지금 너희 말고 지금 온라인으로 따라오는 애들 한 20명이 넘는다. 알겠냐? 그거 막 돌리면 안 돼. 약속 지켜야 돼. 알겠지? 자, 지금 이제 190페이지 보면 질량이 태양의 2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림이. 얘들아. 요 그림이 시험 문제 나오는 그림인데 질량이 2배보다 작은 거 어때? 태양 애들이에요. 태양. 자, 이 그림의 표시가 핵, 복사층, 대류층 이렇게 태양의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질량이 태양보다 큰 놈은 대류핵, 복사층이야. 이 그림 별표 치세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림 자체가.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디에 나오면 대류가 태양은 거의 끝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질량이 큰 놈은 핵에서 대류가 일어나. 알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이론은 다 배웠고요. 조금 몇 개 연습을 한 다음에 오늘은 내가 한 거 복습만 하세요. 다음 시간에 문제 싹 다 풀어주면서 숙제를 낼 테니까. 자, 3번으로 가보세요. 3번. 문제 3번으로 가보세요. 자, 문제 3번에 보니까 수소핵 융합 반응이 밖에서 일어나고 있네. 그러면 뭐가 일어났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났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수소핵 융합 반응은 원래 중심에서 일어나야 돼. 그게 너희가 알고 있는 주계열성에서 일어나는데 지금 바깥쪽에서 일어나고 있잖아. 그 말은 이건 수소 껍질 연소를 말하는 거야. 그럼 이거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야? 거성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야, 지금. 자, 그러면은 자, 갈게. 2022년 9월 평가원 문제인데 지금 문제를 잘 읽어보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라고 했어. 그러면 적색 거성으로 가겠지. 초고성으로 안 가고. 자, 이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주계열 단계가 끝난 이후 어느 주계열 단계가 끝났으니까 어디로 가고 있다고? 거성으로 가고 있다고 문제에서 다 써줘놨어. 자, 옳은 것은 3점이야, 3점. 3점이면은 너희 나중에 표준 변환으로 돌리면 4.5점이야. 4.5점이면 학교가 바뀌는 거야, 그냥. 하나에 따라서. 자, 이거 수소 껍질 연소인 거 알겠냐? 그림? 자, 기억부터 풀자. 중심 핵의 온도는 주계열 단계일 때보다 높다. 맞냐, 틀리냐? 자, 잘 들어. 1000만 K가 넘어가면 주계열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수소핵 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잖아. 너가 수소 폭탄이 계속 터진다고 생각해봐.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다 다 고갈돼가지고 나중에 거성으로 가서 거성에서는 1억 K가 넘어갔을 때 온도가 높네. 그럼 계속 온도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주계열보다는 온도가 높은 게 맞는 말이지. 오케이, 또 맞는 말이야. 다음에 표면에서 자, 빨간 걸 밑줄 긋는다.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내가 어디서 밑줄 그어줬지?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그게 쓸 때 내가 여기 밑줄 그어줬잖아.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E 이꼴 시그마 T의 4승이잖아. 표면 온도만 신경 쓰라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거성으로 가면 표면 온도가 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풍선 생각하라고 그랬지 내가. 옅어지면서 표면 온도가 떨어진다고 그랬지. 광도는 커져. 워낙 반지름이 커지니까. 근데 표면 온도는 떨어진다니까. 그러면 방출하는 에너지는 주계일 단계일 때보다 많냐? 적지. 알겠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밑줄을 그어준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수소 함량 비율은 중심액이 A 영역보다 높다. 야, 이건 지금 수소 껍질 연소가 있는 거니까 중심액에 지금 수소가 거의 없어졌지? 그럼 밖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틀린 말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6번으로 가보세요. 자, 6번 일단 읽어보세요. 자, 읽어봤으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주계열성에 있을 때가 A0지. A1은 뭐니? 고성이지, 고성. 이 그림 무슨 그림이니? 고성 단계지. 그럼 얘는 A1인 건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지금 기억은 틀렸고 수소의 총 질량이 수소의 질량이 가장 많았을 때가 언제냐? 주계열성이지. 쓰기 전이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A2가 A0보다 작다. A0가 가장 많을 때니까. 그쵸? A0에서 A1으로 지나는 동안 A0일 때는 정력학 평행이 맞지? A0로 가는 이유가 그게 깨지니까 가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유지한다 이런 틀림,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지 지금. 알겠죠? 오케이. 자, 14페이지, 14번 봅시다. 14번. 질량이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다. 주계열성, 적색고성, 맥동병형성 이런 걸 거쳐서 나중에 백색외성으로 가겠지. 일단. 그쵸? 그러면은 이 그림 보세요. 태양의 질량의 2배 이하인 애들은 핵, 복사층, 대류층 이렇게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러면은 B는 복사층 맞습니까? 오케이, 맞죠. 적색거성의 중심 핵에는 PP 반응이 일어난다. 또 잘 속아라. 또 태양이 PP 반응이 일어나니까 야, 거성에서 무슨 PP 반응이 일어나냐? 주계열성에서 일어나지. 거성에서는 무슨 반응?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쵸? 좋다고 막 속아놓고 그냥 선생님 저 맞췄어요. 틀렸지. 조심해라. 자, 기억 단계에서는 별의 내부의 철보다 무거운 야, 아까 뭐라고 그랬어? 어디서 끝난다고? 헬륨핵 융합 반응에서 끝나지. 헬륨핵 융합 반응은 되고 나면 탄소하고 산소밖에 안 남아. 철이 안 나와. 알겠어? 오케이. 자, 18번으로 가볼까? 할만하죠? 앞에 계산하는 것도 시간대로 연습하고, 우리가 지금 앞에 계산하는 문제에서 지금 배운 거를 합산하면은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자, 오늘 한 것만 복습하세요. 괜히 필요 없는 거 풀지 말고 내가 다음 시간에 다 풀어주면서 복습시키면서 할 테니까 내가 하는 순서대로 공부하세요. 자, 18번 봅니다. 그림 가는 태양의 나이에 따른 강도 변화를 나타내면서 나는 A, B 중 자, 어느 한 시기의 내부 구조 지금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네. 그치? 그럼 B겠네, B. 맞지? 자, 태양의 절대 등급은 밝기야.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A 시기보다 B 시기가 크다. 잘 들어. 절대 등급은 요걸 보면 되죠. 요거. 광도를 보면 되지. 누가 광도가 크니? B가 크지. B가 크다는 거는 값이 작다는 거지. 마이너스 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A 시기가 B 시기보다 A 시기보다 B 시기가 크다니까 거꾸로 써놨네. 그쵸? 틀렸고. 나는 B 시기다. 맞고. B 시기 이후에 태양의 주 에너지원은 지금 태양의 나이에 따른이라고 했으니까 탄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냐? 없지. 그냥 헬륨의 융합 반응이겠지. 되겠죠? 오케이. 자, 19번. 자, 읽어보세요. 일단 19번. 십구 번 하고 한 문제 더 하고 20번 하고 나서 오늘 수업을 끝낼 테니까 집에 가거든 오늘 한 거 꼭 복습하고 오늘 한 거를 별의 일생을 내가 하는 것처럼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그리고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복습을 할 때 아까 내가 계산하는 거 있지? 그 계산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 더 욕심내지 말고 오늘 복습은 1시간 아니면 충분히 다 끝나. 알겠지? 자, 여기 보세요. 그림은 주계열성 A와 나의 내부 구조를 가와 나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와 나는 질량이 1배하고 5배인데 질량이 큰 놈들이 일어나는 그림이 어떤 거야? 얘지. 얘가 5배야. 얘가 1배고 태양하고 비슷한 애들. 핵 복사층 대류층. 태양보다 질량이 큰 놈은 대류핵 복사층. 자, 갈게.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다. 맞는 말이죠. 자, 내가 분명히 가르쳐줬습니다. 질량이 큰 놈들이 자, 표면 온도도 높고 에너지도 세다고 그랬지. 에너지가 센 놈들이 일어나는 반응이 주로 많이 일어나는 반응이 뭐야? CNO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수색융합 반응에서. 그러면 나의 핵에서는 CNO분의 지금 pp를 물어봤으니까 이 값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럼 값은 1보다 작다. 맞는 말이죠. 오케이.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되겠어요? 못 모르는 애들은 이거 막 CNO, PP 막 이러면 엄청 어려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되겠죠? 오케이. 자, 디귿. 주계열 단계가 끝난 직후 핵에서 헬륨 연소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절대 등급의 변화의 폭, 즉 광도의 변화, 수평이냐 수직이냐를 물어본 거야. 가가 나보다 작다에 써있는데 나가 오히려 작죠. 수평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가는 수직으로 떨어지니까 오히려 크겠죠. 되겠습니까? 요거 있잖아. 그냥 외운 사람들은 이거 틀린다고 거꾸로 쓴단 말이야. 대부분 다. 알겠지? 자, 20번. 20번은 너희가 지금 답을 찾을 수 있는데 한번 풀어봐라 지금. 20번. 바로. 요까지 하고 오늘 수업을 끝낼 테니까. 자, 거성, 백색 여성, 주계열성, 초거성 중에 하나다. 이 그림 한번 찾아보자. 이거 뭐야? 주계열성이지? 이게 초거성이지? 이게 거성이지? 이게 백색 여성이지? 됐죠? 자, 그러면은 기억. 평균 강도는 가하고 라를 비교했다. 강도는 뭘 보면 돼? 이렇게 밑줄 그어보면 되지, 이거. 강도는 초거성이 훨씬 세잖아. 그쵸?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여기가 표면 온도야. 밑에 있는 게. 표면온도 누가 더 높아? 자, 나하고 라를 물어봤어. 나하고 라를 물어봤을 때 나가 지금 표면온도가 더 왼쪽에 있잖아. 맞아? 그 다음에 평균 밀도는 누가 가장 크다고 그랬어, 내가? 백색 여성이 크다고 그랬지. 끝. 됐죠? 자, 오늘 첫 수업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우주 파트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우주 파트 한 데서 20문제 중에 3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주 파트를 어려워하는데 이쪽에서 대부분 다 포기를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연습을 해서 반복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자, 고개 들고. 자, 내가 오늘 처음에 뭘 가르쳐줬냐? 최대 파정은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 비례 변의 법칙. 그 다음에
그 에너지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슈테판 보츠만의 법칙. 그다음에 광도는 표면 온도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은 C 파색에 놓고 보는 거다. 그 다음에 그 겉보기 등급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가르쳐 줬지. 오케이? 그거 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를 해본 거야. 또, 자, 별의 일생,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가서, 주계열성으로 갈 때 질량이 큰 놈들은 수평 방향으로, 질량이 작은 놈은 수직 방향으로, 중력 수축의 원회주에서 1000만 K가 넘어갔을 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자, 질량이 주로 크고 표면온도가 높고 에너지가 센 놈들은 주로 pp가, 질량이 작은 놈들, 큰 놈들은 CNO 반응이 많이 일어난다. 1800만 K를 기준으로 해서. 걔들이 정력각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좋은데 그게 못 이뤄가지고 이제 거성으로 가게 되면은 수소가 고갈돼서 밖에 수소 껍질 연소가 생기면서 엄청 커지는 그걸 뭐라고 그랬지? 거성. 적색 거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표면온도는 낮아지고 다만 광도가 커지는 이유가 반지름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걸 백동백광성. 그러게 나가면서 벅 터진 걸 행성상 성운. 그래서 꾹꾹 누러진 걸 백색 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렇게 배운 거야. 알겠지? 오케이. 수고 많았습니다. 집에 가서 꼭 복습하고 수요일날 초대할 때 그때 딱 와. 알겠지?